튀르키예에 급파된 한국 구조대의 활약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명을 잔해 틈에서 찾아내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면서 튀르키예 시민들한테 큰 환영을 받고 있으며 외신에서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에 구조대를 보낸 일본은 내세울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졸렬하게도 자국 구조대의 성과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한국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보도만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앞뒤 재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뻗으러 먼 나라까지 간 자국의 구조대마저도 욕보이는 행동인데 대체 뭐하는 짓인가 싶은데요. 이에 튀르키예에서도 한국한테는 특별한 고마움의 표시를 건넨 반면 일본한테는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를 덮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튀르키예 남부 가지안테프 지역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전대미문의 참사에 세계 각국이 마음을 모아 튀르키예의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한국 역시 튀르키예의 요청 하루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을 튀르키예에 보내 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 구호대는 피해가 가장 심한 하타이주, 안타키아를 중심으로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죠. 가지안테프주의 진앙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3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번 지진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구호대는 구호 활동을 시작한 지 1시간 30분 만에 첫 생존자를 구조했으며 현재까지 26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 구호대가 이처럼 크게 활약하자 지역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안타키아 지방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긴급 구호대가 이른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둬 아주 기쁘다며 구호활동을 통해 생존자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한국 구조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는데요. 15일 구조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구조대 일지는 안타키아에서의 일주일에 걸친 구조활동을 마치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셀림 아나돌로 고등학교에 차렸던 수경지를 떠나 비교적 안전한 지역인 아다나로 출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인근 주민들은 수경지를 찾아와 구조대와 인사를 나누고 구조대가 기증하기로 한 텐트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문구를 적었습니다. 한 주민은 한글로 고마워 형이라고 적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의 파병을 계기로 양국이 서로를 형제의 나라로 부르는 것을 떠올리고 번역기를 돌려 만든 듯한 조금은 어색한 표현과 글씨체였습니다. 한글로 형제 나라라고 적고 옆에는 다시 튀르키예어로 형제의 나라, 한국과 튀르키예라고 쓴 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텐트 앞에는 영어로 도우러 와줘서 고맙다. 친애하는 한국인 친구들이라고 적은 하얀 널빤지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구조대원들도 튀르키예가 하루빨리 재난을 극복해 일상을 되찾고 양국 관계가 발전하길 바란다는 위로와 희망의 글을 한글과 영어로 적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구조대의 캠프에서 이런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될 동안 일본의 구조대는 이미 더 이상의 구조를 포기하고 튀르키예를 떠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구조대를 발빠르게 파견할 때만 해도 지진에 대해서는 자기들만한 전문가가 없다면서 큰소리치더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구조대의 활동을 통제하는 일본 측 윗선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일본 구조대는 틀림없이 지진 전문가가 맞을 것이고 현장에서도 열심히 활동했을 것이지만 구조 활동의 성과는 뜻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파견한 구조대는 소방과 경찰, 해상보안청, 일본 국제협력기구 직원 등 18명과 구조견으로 구성되어 지진이 발생한 6일 밤에 가장 빠르게 튀르키예를 향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튀르키예의 요청에 따라 국제소방구조대 75명을 더 파견하기도 했죠. 그런데 현지에서 이들의 성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넘게 활동하면서 24시간 태세로 노력했지만 구출한 생존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재난 현장은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인다고 해서 그만큼 정직하게 성과가 돌아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본 현지에서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튀르키예에서 임무를 시작한 그날 바로 5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자신들이 파견한 구조대의 활동에 대한 보도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성과에서 한국에 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튀르키예 측에서 일본을 겨냥해 제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이학 좀 접어 보내지 말라고 대놓고 말했던 일도 한몫했습니다. 체면을 구긴 일본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대를 도로 불러들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남 얘기인 것처럼 해외 외신이 전하는 것과 같은 내용만 앵무새처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마냥 똑같은 보도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활약한 내용만 쏙 빼놓는 졸렬함을 잊지 않았죠.
CNN 등 외신에서는 튀르키예 현장에서 활약하는 구조견들에 대한 보도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일본은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보도했으면서 원본 기사가 중요하게 다뤘던 한국 구조견들의 이야기는 일부러 빼버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텐트에서의 일화와 한국 구조대가 구해낸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외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됐지만 일본은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한두 줄의 짧은 언급만으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구조대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알려지는 명예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졸렬한 의도로 칭찬받아 마땅한 업적마저 폄훼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요. 일본이 이런 비겁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과거 아프간 철수 당시 자신들의 판단 미스로 다른 나라들과 비교당하며 체면을 크게 구긴 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과의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포기하자 아프가니스탄은 순식간에 탈레반의 손아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 교민과 외교관들이 미처 아프간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프간 정부가 항복 선언을 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에 현지에서 미국과 아프간 정부에 협력하던 사람들을 빼내지 못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당할지 불보듯 뻔한 상황.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국민과 협력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출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역시 이때 미라클 작전이라고 불리는 한국 대사관과 한국국제협력단을 도와줬던 아프간인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을 진행했는데요. 카불 함락 직전에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어 작전을 수행할 수송기는 언제든지 뜰 수 있는 상태로 인근 공항에 대기 중이었고 수송기가 경유할 공항, 통과하는 영공, 급유 지원까지 모든 국제적 협조를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엠바고를 걸어 이를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았죠. 작전은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아프간 영공은 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혼돈 상태였고 한국 수송기들은 관제 없이 유관과 기량만으로 카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또한 언제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어 레이더 경고가 울릴 때마다 급강하, 급상승 등 전술 기동을 해야만 했죠. 협력자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들을 대동한 채로 수송기에 몸을 실어야만 했기 때문에 수송기의 이륙 중량도 개인 짐을 버려가면서 겨우겨우 170kg 차이로 맞춰서 이륙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탈출 희망자 전원을 신속하게 탈출시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작전 성공 불과 12시간 만에 탈레반은 내국인 탈출 금지를 선언했고 이탈리아 공군기가 공격당할 뻔하고 공항에선 폭탄이 터지는 등 작전이 조금이라도 늦어졌다면 탈출 희망자들과 한국 특임단의 신변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타국의 원조를 받고 타국이 자국민을 철수시켰던 국가가 어느새 다른 나라의 국민을 구하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심지어는 6년 전에 대사관에서 잠깐 일했던 사람한테까지 찾아가 탈출, 의사를 물어보는 등 한국은 친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일본은 엉성한 탈출 작전으로 국제망신을 당했었는데요. 일본은 자기들의 이송작전을 진행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대놓고 사열 행사까지 벌이는 등 엠바고는커녕 티를 못 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런 한편 탈출 희망자들한테는 공항까지 자력으로 오라고 통보하고 현지에서는 안내방송까지 내보내는 등 호들갑을 떨어대서 오죽하면 이를 다 보고 있던 탈레반 측이 찾아와 당장 철수하라고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이에 일본은 계획을 바꿔 한국이 했던 것처럼 별도의 집결지를 지정하고 버스로 한 번에 수송하는 방법을 써보려고 했는데 이미 이 시점에서 계획이 너무 지연되어 내국인 탈출 금지 선언이 나오고 공항에선 폭탄이 터지고 있었죠. 결국 공항에 들어가지 못하고 탈출 희망자들과 자위대원들까지 현지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끝내 일본이 탈출시킨 인원은 자국 통신원 고작 1명에 그쳤습니다. 일본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500여 명의 협력자들은 탈레반의 수중에 내팽겨쳐지고 말았죠. 이들은 일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아프간을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본은 국제지원의 측면에서 한국에 많은 비교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 사태에 구호대를 보내면서도 한국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지진 구호의 전문가라고 또 호들갑을 떨어놨는데 성과가 시원찮으니 이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튀르키예에서도 가장 먼저 도와주러 온 일본보다는 가장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한국에 특별히 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벌써 10억 원 어치가 넘는 구호 물품과 함께 구조대 이진을 튀르키예로 보냈죠. 튀르키예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돈독해진 양국 관계의 쐐기를 받기 위해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지소미아까지 체결해주겠다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회원국이자 F-35등 첨단 항공기의 부품 생산 능력이 있는 트르키예와 방산 분야 정보, 교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한테는 큰 이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